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전기기기 과목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우리 전기기기 과목이 갖는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전기기기 과목은 타 과목과 다르게 타 과목보다 더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용어 자체가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1편 보고 나서 2편 건너뛰고 3편 보면은 2편 내용에 때문에 3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기기가 용어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앞부분의 내용을 숙지하셔야만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어예요. 즉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자화전류, 동기화전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으면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용어에 있어서는 대부분 조금 다시 반복되어 나오긴 하지만은 그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를 꼭 좀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기기기 과목은 실기 있죠.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제가 실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필기를 공부하면서 실기까지 함께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타 과목이죠. 예를 들어서 회로 이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기 자기학 같은 경우는 실기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기기는 1장부터 5장까지 모두 실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가 곧 실기 공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기를 위해서라도 좀 더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한 이론이 5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기 자기학 같은 것도 있죠. 10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기기 과목 같은 경우는 최신 설비 혹은 최신 기기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최신 이론들이 수록되어 나오다 보니까 이 전기기기 과목이 배신을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꽈락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전기기기 과목에서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출제될 때는 쉽게 출제되는데, 어렵게 출제돼서 그래서 배신 한번 해버리면은 엄청 합격을 방해하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다른 분들이 이래요. 계산 문제가 자기학이나 회로보다 적으니까 그냥 문제다 하면 꽈락 면하는 정도로 공부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를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요즘 배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위해서라도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기기가 말 문제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계산 문제도 그렇지만 말 문제가 오히려.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회로 이론과 전기 자기학을 공부한 후에 전기기기 과목을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로 이론의 전기 자기학에서 기본 개념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이 기기 과목을 공부하셔야 효과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운 말 문제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내용만 전기기기 문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 과목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을 응용해서 전기기기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무조건 회로 이론과 전기 자기학을 공부한 다음에 전기기기 과목을 공부 시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직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그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소개드릴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을 발전기와 전동기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직류기를 저희가 1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직류기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모든 기기 있죠. 동기기도 그렇고 유도기도 그렇고 공통입니다. 회전하는 기기에서는 이 플레밍 오른손 법칙, 그다음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과 플레밍 오른손 왼손 법칙이 공통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자체는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전기 기기에서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요. 특히나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뒷부분에서 원활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볼게요.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직류기의 원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류기는 발전기와 전동기를 얘기하겠죠.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를 말하며, 직류 발전기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고, 직류 전동기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회전 기계입니다. 회전 기계인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전기는 운동을 합니다. 힘을 주면 이것으로부터 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전기가. 그 다음에 전동기는 뭐다? 전기를 넣으면은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힘. 운동을 한다는 거죠. 예. 다른 거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전동기의 발전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운동 주면 전기가 발생하고 전기 주면 운동한다. 이것은 뭐다?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 예,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인데, 지금 전류와 자장의 방향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류가 들어간다. 지금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것이, 왜? 요게 지금 나사 머리처럼 생겼죠. 나사의 머리처럼 생겨서 오른나사 법칙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전류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나사 법칙에서 이렇게요. 얘가 지금 전류, 엄지손가락 전류고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혹은 자속의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들어가죠. 들어가면 어떻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때요?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요.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냐? 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전류가 직선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은 별로 써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석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자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얘가 N극이고 S극이면 얘가 지금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죠. 맞죠? 이건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석인데 전류를 통해서 자석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류가 직선으로 들어가면 자기장이 동그랗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이렇게 제가 감아요. 감아놓고 철덩어리예요. 철덩어리 그냥 이렇게 전류를 제가 이렇게 흘려요. 전류 이렇게. 그럼 보세요. 아까는 전류가 직선으로 흘렀는데 지금 전류가 어떻게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곡선으로 흐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요. 손가락을 바꿉니다. 뭐냐?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가 되고, 이 네 손가락 방향이 전류가 되고, 엄지손가락이 뭐냐? 자기장이 되는 겁니다. 얘하고 바꾸는 겁니다. 아까는 전류가 직선이었는데 지금은 전류가 꾸불꾸불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렇게 나가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구자석, 이렇게 연구자석을 쓰지 않고 이렇게 철덩어리에
권선에 가면 전류를 흘려주니까 야 나가는 N극이 되고 들어오는 S극이 되더라 뭐 자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즉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철덩어리에 자석 그 권선에 감아갖고 전류를 흘리면 자석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더라.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플랭님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오발탄 아시죠? 오발탄. 네. 오발입니다. 뭐냐?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고요. 왼손 법칙이 전동기예요. 그런데 왼전보다는 오발로 외우는 게 나을 겁니다.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운동을 하면은 기전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전류를 주면은 회전을 한다. 그 발전기에서 기전력의 방향. 우리가 발전기에서는 자기장 속에서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회전하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모르는 게 뭐예요?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전압이 발생하는 방향이요. 그것을 찾는 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는 전류를 줘요. 그러면 회전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뭐예요? 회전 방향이죠. 그 회전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각각 요소가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이 오른손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엄지와 검지가 중지, 엄지와 검지가 중지가 그 직각이고요. 검지와 중지가 또 직각입니다.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돼요. 엄지, 검지, 중지. 그럴 때 엄지가 뭐냐면은 운동 방향. 네. 그 다음에 검지가 뭐냐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중지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기전력 방향입니다. 지금 발전기부터 할게요. 발전기로.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N극과 S극입니다. N극과 S극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회전 방향을 내가 이렇게 돌리든지 마음이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돌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코일의 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엄지가 뭐냐? 운동 방향이에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돈다고 하면 이 코일변은 위쪽 방향의 힘이 작용할 것이고 이 코일변은 아래쪽 방향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얘가 올리고 얘가 내려야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 순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자기장의 방향이 N극에서 S극으로 검지고요. 그 다음에 검지고요. 엄지 운동방이 지금 위쪽 방향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전력 방향이 뭐다? 이 중간 손가락 있죠? 얘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얘가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코일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에 얘 보세요. N극, S극이고 얘는 어떻게 해요? 운동 방향 아래쪽이죠. 아래쪽이면 전류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거쳐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래서 지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회전시키면 파란색 방향에 파란색 방향에 기전력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요. 그 다음에 전동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동기 똑같아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해놔. 똑같이 해놓고 보세요. 얘를 보세요. 전류를 이렇게 흘려줍니다. 이렇게 흘려줘. 그 다음에 N극, S극은 똑같죠. N극, S극은 똑같아요.
그리고 전류를 먼저 흘려주는 것이 전동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똑같은데 여기에서 모르는 게 뭡니까? 운동 방향이 몰라요. 왼손 법칙에서 왼손이에요 지금.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숟가락으로 두시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왼손 법칙 볼게요. 지금 N극에서 S극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 방향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지금 전류 방향이 들어가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엄지 방향이 힘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래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입니다. 전류가 어떻게 나오죠? 그럼 힘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요. 그럼 지금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전동기에서는 운동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구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보세요. 발전기와 전동기에서 지금 전류 방향이 똑같죠? 똑같은 전류 방향인데 회전 방향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회전 방향이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죠. 오르고 내리니까 어떻게 운동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인 뭐냐?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다.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회전 방향 똑같은 방향으로 기전력을 넣거나 혹은 그 힘을 가해줬을 때 반대로 동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전기자 반작용 이런 걸 배워요. 발전기에서는 증가한다. 전동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로 작용한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다 배우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이론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만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입체적으로 평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얘가 뭐야? N극, S극이고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했을 때 발전기 전동기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얘가 원래 실제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닥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발전기든 전동기든 무조건 얘는 있어야 되겠죠.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N극, S극 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계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전기를 만들거나 혹은 전기가 투입돼서 회전을 하거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자라고 합니다. 전기자. 그래서 발전기도 그렇고 전동기도 그렇고 구조는 동일한데 그것들이 무조건 갖추어야 될 두 가지가 전기자와 계자다. 그러한 원리, 동작 원리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